명탐정 셜록 홈즈 5. 새 학생. 홈즈와 왓슨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은 해제 무렵이었습니다. 소홈즈가 지내고 있는 건물은 아치형의 고딕식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문을 지나자 오래된 돌층계가 나왔습니다. 하카민 소홈즈의 방은 1층이고 위에는 한 층에 한 명씩 세 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홈즈의 방 안에는 좌우로 긴 야트막한 격자창이 나 있는데 창밖은 이끼로 뒤덮인 대학 정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홈즈는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창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까치발을 하고 창가로 다가가 목을 길게 빼더니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홈즈가 말했습니다. 범인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복도 창문은 작아서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는 더 이상 알아볼 만한 게 없으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소홈즈는 홈즈와 왓슨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홈즈가 카펫을 조사하는 동안 소홈즈와 왓슨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홈즈는 카펫을 조사하면서 소홈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카펫 위에는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무슨 흔적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게 무리죠. 베니스터 씨는 기운을 차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간 모양이군요. 아까 의자에 앉아있는 걸 그냥 놔두고 왔다고 하셨죠? 어느 의자였죠? 저쪽 창가 의자입니다. 홈즈는 알겠다고 말하며 소홈즈와 왓슨에게 이제 들어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홈즈는 카펫 조사를 마치고 창가 의자 근처에 작은 책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훤히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범인은 소홈즈의 방에 들어와서 시험지를 한 장씩 집어 창가의 작은 책상으로 가져갔습니다. 거기서는 소홈즈가 정원을 가로질러 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때맞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실제로 소홈즈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홈즈는 옆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범인은 소홈즈가 정원으로 오리라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홈즈는 시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지에는 손가락 자국이 없었습니다. 홈즈는 시험지 한 장을 들어 올리며 그것이 가장 먼저 베껴 쓴 시험지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시험지는 아무리 범인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베껴 쓴다 해도 15분 이상 걸릴 것이 확실합니다. 범인은 다 베낀 시험지를 바닥으로 밀쳐버리고 다음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베껴 쓰고 있는데 소홈즈가 돌아온 것입니다. 소홈즈가 옆문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범인은 아주 급하게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지 못한 것입니다. 홈즈는 부러진 연필심을 보며 범인이 시험 문제를 정신없이 갈겨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홈즈가 말했던 것처럼 범인은 연필을 다시 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이 사용한 연필은 보통 연필이 아니었습니다. 크기는 일반 연필보다 좀 컸고 연필심은 물렁하고 색깔은 짙은 청색, 제조원의 이름은 은박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홈즈는 그 연필이 4cm 정도밖에 안 남은 몽당 연필이라고 추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연필을 찾으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범인은 날이 무디고 큼직한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소홈즈는 홈즈가 아주 작은 것까지 추리해내자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게 몽당 연필이라는 것은... 홈즈는 대답 대신 연필 깎은 부스러기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부스러기에는 NN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홈즈는 소홈즈 씨가 글씨를 잘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 단어의 끝에 붙은 철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큰 연필 제조사가 조한 파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한 다음에 남는 연필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건 불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설명을 마친 홈즈는 작은 책상을 전깃불 아래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홈즈는 범인이 얇은 종이를 사용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책상 표면에 글씨가 박혀 나왔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홈즈는 더 이상 살펴볼 것이 없다며 가운데 있는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반죽 덩어리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소홈즈가 검은 반죽 같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생긴 건 삼각뿔 모양 비슷한데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홈즈의 말대로 톱밥이 섞여 있었습니다. 책상 가죽은 소홈즈의 설명대로 잘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느다랗게 긁힌 자국으로 시작해서 너덜거리는 구멍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홈즈는 소홈즈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홈즈 씨, 이 사건을 의뢰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 문은 어디로 통하지요? 침실로 통합니다. 일이 생긴 뒤에 저곳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요. 선생한테 곧장 달려갔습니다. 홈즈는 소홈즈에게 침실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홈즈와 왓슨에게 침실 바닥을 살펴보는 동안 가만히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지만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홈즈는 침실을 둘러보다 창문도 아닌 곳에 커튼이 쳐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소홈즈가 옷을 걸어놓는 곳이었습니다. 홈즈는 누군가 침실에 들어왔다면 숨을 곳이 그곳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대는 바닥이 낮아 밑에 숨기 어렵고 옷장은 높지 않아 천장이 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홈즈는 긴장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직까지 범인이 숨어 있을 확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커튼을 열자 나타난 것은 나란히 걸려있는 옷 서너 벌 뿐이었습니다. 홈즈는 실망한 듯 힘없이 돌아서다가 문득 허리를 굽혔습니다. 바닥에는 책상 위에 있던 것과 똑같은 작은 삼각뿔 모양의 검은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홈즈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전기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범인의 흔적이었습니다. 소홈즈는 범인이 왜 침실로 숨어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범인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예상과 달리 소홈즈가 옆문으로 들어오자 도망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만한 것을 모조리 움켜쥐고 몸을 숨기기 위해 침실로 달려간 것입니다. 만약 소홈즈가 마음먹고 침실을 뒤졌다면 범인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설명을 끝낸 홈즈는 소홈즈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이쪽 계단을 이용하는 학생 셋이 모두 소홈즈 씨의 방문 앞을 지나다닌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모두 내일 시험을 봅니까? 예. 셋 중에서 좀 더 의심이 가는 학생은 없습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증거도 없이 남을 의심할 순 없죠. 그래도 한 군데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증거를 찾는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소홈즈는 별 수 없다는 듯 학생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층 방을 쓰는 길크리스트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뛰어난 학생입니다. 럭비팀과 크리켓팀에서 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 경주와 멀리 뛰기 대표 선수로 뽑히기도 했죠. 길크리스트는 흠잡을 데가 없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인 자베스 길크리스트 경이 도박으로 집안을 망하게 하고 돌아가셔서 가난해지긴 했지만 그는 성실하게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입니다. 3층에는 인도 출신의 다우라트 라스의 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도인처럼 라스도 과묵하고 신비로운 학생입니다. 학업 성적은 뛰어나지만 그리스어는 잘 못했습니다. 그래도 착실하고 꼼꼼한 학생입니다. 꼭대기층에는 마일즈 맥클라렌 방이 있습니다. 맥클라렌은 공부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최고의 성적을 내는 학생입니다. 학교 전체를 통틀어 두뇌가 가장 뛰어나지만 변덕스럽고 절제를 모르는 면도 지니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카드 도박 때문에 거의 퇴학당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내내 빈둥빈둥 놀기만 해서 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소홈즈의 설명을 모두 들은 홈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베니스터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홈즈는 잠시 후 베니스터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베니스터는 하얀 얼굴을 깨끗이 면도한 작은 사내였습니다. 희끗거리는 머리가 50대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큰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통한 얼굴은 불안으로 실룩거렸고 두 손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홈즈가 베니스터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문에 열쇠를 꽂아두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시험지가 도착한 날에 그런 실수를 범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운이 없었죠. 하지만 평소에도 그런 실수는 종종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4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때가 소홈즈 교수님이 차를 드시는 시간이어서요. 방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들어와 보니 안 계셔서 곧장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험지를 봤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열쇠를 문에 꽂아놓고 가버렸습니까? 손에 찻쟁반을 받쳐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열쇠를 가지러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바깥문은 용수철 자물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열려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방에 있던 사람이 나갈 수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홈즈 씨가 돌아와서 당신을 호출했을 때 굉장히 놀랐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는 꽤 됐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기절하다시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처음에 현기증이 났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어디 있었냐고요? 글쎄요. 이쪽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베니스터의 대답에 홈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래도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홈즈는 베니스터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군요. 문 근처에 있는 다른 의자를 놔두고 하필이면 저쪽 방구석에 있는 의자에 가서 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냥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다가 앉은 게 아니었을까요? 홈즈가 베니스터를 너무 다그치는 듯하자 소홈즈가 끼어들었습니다. 홈즈 선생, 저는 베니스터가 이번 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도 얼굴이 너무 창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홈즈는 소홈즈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주인이 나간 뒤에도 여기 계속 있었죠? 한 1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을 닫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홈즈는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베니스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누가 제일 의심스럽습니까? 베니스터는 당황한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는 이 대학에서 그런 행동을 할 학생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묻죠. 당신은 이 건물에서 지내는 새 학생 중에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난 적이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친 홈즈는 이제 궁금한 것이 없는지 솜즈에게 안뜰로 나가서 잠시 산책이나 하자고 권했습니다. 사방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뜰에서 올려다본 위층의 새 창문에는 노란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 학생 모두 방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홈즈는 창문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게 뭐지? 한 사람은 좀 불안해 보이는군. 그것은 3층 인도 학생의 방이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불쑥 커튼 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홈즈가 소홈즈에게 부탁했습니다. 학생들의 방을 잠깐씩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우리 대학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라 방문객들이 구경하러 오는 일이 많으니까요. 갑시다.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소홈즈는 제일 먼저 2층에 있는 길크리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홈즈는 소홈즈에게 방문을 두드릴 때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자 황갈색 머리에 키가 크고 늘씬한 젊은이가 문을 열고 나와 홈즈 일행을 방으로 맞아주었습니다. 방의 내부는 진기한 중세 영국식 건축 양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홈즈는 흠뻑 매료된 듯 그중 일부를 자기 공책에 스케치하겠다고 나섰다가 연필을 부러뜨리는 바람에 길크리스트에게 다른 연필을 빌려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칼도 빌려 자신의 연필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홈즈는 3층 인도 학생의 방에서도 똑같이 연필을 부러뜨렸습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매브리코의 젊은이는 홈즈 일행을 자꾸 곁눈질하다가 홈즈의 건축물 연구가 끝나자 드러내놓고 좋아하며 내보냈습니다. 홈즈가 둘 중 어느 곳에서 단서를 발견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홈즈 일행은 맨 위층의 방에는 발도 들어놓지 못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고 상스러운 욕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주인인 마일즈 맥클라렌이 화난 목소리로 홈즈 일행에게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든 상관 안 해. 내일이 시험이야. 아무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학생이 방문도 열지 않고 예의 없이 소리만 지르자 소홈즈는 얼굴을 붉히며 홈즈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을 두드린 게 저라는 건 몰랐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다니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혹시 그 친구의 키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맥클라렌은 인도 학생보다는 크지만 길크리스토보다는 작습니다. 대략 165cm쯤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홈즈가 갑자기 가겠다고 하자 소홈즈가 놀라 말했습니다. 맙소사 홈즈 선생, 정말 이렇게 저를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시나 본데 내일이 시험입니다. 저는 오늘 밤 안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시험 문제가 유출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사태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홈즈는 소홈즈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소홈즈 씨는 가만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와서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는 어떤 행동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때서야 소홈즈는 마음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홈즈 선생. 그리고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릴 겁니다. 진흙덩이와 연필 깎은 부스러기는 제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어두운 안뜰로 나왔을 때 홈즈와 왓슨은 다시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인도 학생은 아직도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홈즈는 학교를 빠져나오며 왓슨에게 물었습니다. 왓슨,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건 카드 3장으로 하는 간단한 게임이랑 똑같아. 저기에 3 학생이 있네. 범인은 그중 하나고 말이야. 자네가 한번 찍어보게. 누가 범인일 것 같아?
왓슨이 잠시 고민을 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맨 위층에 입이 험한 친구가 가장 수상해. 하지만 저 인도 학생도 의심스럽네. 왜 저렇게 방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그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야. 뭔가를 외울 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렇지만 우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잖아. 다음날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느라 1분 1초가 아까운데 낯선 사람들이 무리지어 찾아온다면 자네라도 그렇게 행동할 거야. 난 그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봐. 연필도 칼도 모두 흠잡을 데가 없었어. 하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 누구 말인가? 베니스터 말이야. 대체 의도가 뭘까? 왜? 내 눈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이던데.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았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지. 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 저기 큰 문방구가 있군. 저기서부터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지. 마을의 문방구는 모두 4곳이었습니다. 홈즈는 4곳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연필 깎은 부스러기를 보여주며 이것과 똑같은 연필을 주면 값을 많이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상인들은 한결같이 그것은 특대형 연필이라 재고품이 없다고 했습니다. 홈즈는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실망하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들썩했습니다. 홈즈는 결정적인 단서가 쓸모없어졌지만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왓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더니 하숙집 저녁 식사 시간에 너무 늦었다며 발길을 서둘렀습니다. 홈즈는 더 이상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고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왓슨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데 홈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홈즈는 급한 일이 있는 듯 왓슨이 옷을 다 입기도 전에 서둘러 말했습니다. 왓슨, 센트루크 대학에 갈 시간이 됐네. 아침 식사를 거르고 가도 되겠어? 아무렴. 우리한테 확실한 얘기를 듣기 전까지 소음즈 씨는 무척 불안에 떨 거야. 그분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줄 만한 게 있어? 그런 것 같아. 결론을 내린 거야? 응. 수수께끼가 풀렸어. 하지만 새로운 증거를 손에 넣지 못했잖아. 내가 아침 6시에 일찌감치 일어난 것은 헛수고가 아니었어. 나는 2시간 동안 힘들어 조사하고 나서 증거물을 들고 최소한 8km는 걸었어. 이걸 좀 봐. 홈즈가 앞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작은 삼각뿔 모양의 거무스레한 진흙덩이가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응? 그 흙덩이는 어제까지 2개뿐이었잖아. 하나는 오늘 아침에 주웠어. 증거물 제3호가 증거물 제1, 2호와 출처가 같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 어서 가서 우리들의 친구 소음즈 씨의 근심을 덜어주자고. 홈즈와 왓슨이 방으로 찾아갔을 때 소음즈는 불쌍할 만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시험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사실을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범인이 거액의 장학금을 향한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홈즈가 오는 것을 보자 2 팔을 벌리며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소음즈는 홈즈의 손을 맞잡고 힘차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고맙게도 이렇게 와주셨군요.
전 선생이 문제 해결을 포기하신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시험을 그냥 치를까요?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은 예정대로 치르십시오. 하지만 그 나쁜 녀석은? 그 친구는 시험을 포기할 겁니다.